네, 주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좀 늦었습니다, 제가. 잠시만요. 어, 잠깐만, 제가 지금 좀 헤매고 있거든요. 자꾸 뭐 채팅창을 켜야 되는데 자꾸 엄한 걸 눌러가지고 채팅창. 오케이, 오케이. 네, 맞아요. 수요일, 토요일 오후 10시입니다. 혹시 뭐 변경이 되면 말씀드릴게요. 됐고, 다 됐고. 음, 어, 어디 갔지? 음,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나요? 토요일, 일요일. 콩진님 어서 오세요. 네, 제가 좀 늦었습니다. 이제 다음 방송부터는 지각하지 않겠습니다. 네. 약속. 네, 약속을 어지간하면 안 하거든요. 어지간해서는 못 지킬 수도 있어서 제가 약속은 안 드릴게요. 뭐 이런 얘기를 좀 자주 하는데 다음 방송 토요일 10시에는 절대 늦지 않겠다. 약속하겠습니다. 네. 그래, 죄송합니다. 오늘 늦어서. 피드백 살짝 좀 하고 갈게요. 오케이. 글을 읽을 때 맞아. 내가 마우스를 이렇게 움직이니까. 위험하다. 괜찮나? 안 노래졌나요? 안 노래졌네. 뒤로 하고. 오케이. 제 머리를 또 못 잘랐어요. 머리 자르는 게 진짜 너무 귀찮아가지고. 오늘 어떻게든 자르려고 했는데 못 잘랐습니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요. 글 읽을 때 마우스 클릭하는 소리. 그러셨어요? 어. 네, 조리퐁님 어서 오세요. 그래요? 저도 근데 사실 요새 좀 요일 개념이 좀 없어져가지고. 머리 깔끔한가요? 제 마음에 안 들어서. 저는 제 마음에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요. 오케이. 다행이네요. 여러분 또 깔끔하게 느껴지시면. 좋아요. 준님, 두이님 방송 접하고 고민들을 생각해요, 한 주에. 그러시는구나. 어떤 뭐 메시지나 그런 화두 관련해서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그래요. 삶에 뭔가 좀 녹여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녹여내 보면서 실제로 이제 결과가 어떻게 바뀌는지. 주님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는지 그거까지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하고 계신지 모르겠네. 그래요. 저는 좀 뭐 했냐면 그 전자책 관련해서 커뮤니티 탭이라던가 유튜브 영상도 그렇고 블로그라던가 이제 카페 마케팅을 제가 시작을 안 했습니다. 왜냐? 그 책에 보면 제가 이렇게 써놨거든요. 이제 책을 보는 게 사실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 우리 만남에. 그래서 요걸 삶에 녹여내면서 어떻게 안 되는지 그런 부분이 나올 때마다 뭐 카페나 라이브나 블로그나 이렇게 찾아오셔가지고 피드백도 요청하고 뭔가 새로운 자료들 있으면 자료들도 보고 그리고 카페에 내가 했던 거 올리면서 뭔가 그런 동기부여나 다른 사람과 이런 교감 그런 것도 하실 수 있게 준비를 했다라고 써놨어요. 근데 사실 준비가 아직 다 안 됐어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마케팅 작업을 아예 안 하고 있는데 그럼 일주일 동안 뭘 했냐? 제가 이걸 했습니다. 일주일이 아니죠. 한 3일 동안 잘 보이네. 3일 동안 이거 했어요. 이거. 진짜 두잇의 행복 수업이란 이제 카페랑 블로그랑 이제 그런 데다 올리려고 하는데 이 글을 썼어요. 이 글을 지금 3일째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또 잘 다르게 표현하면 3일째 고치고 있는데 그래요. 이거를 이제 쫙 쓰면서
다 써놨어요. 다 써놨는데 일단 뭐 거의 얼추 완성은 됐고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느냐 이 글 하나 쓰는데 제가 이제 이런 글들을 쓸 때 어떤 요소들이 필요한지 그런 공식들 그런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하고 알게 됐는데 그 공식에 맞춰서 글을 쓰는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걸음마를 처음 걷는 느낌? 자전거를 태어나서 처음 탈 때 느낌. 평생 오른쪽으로 젓가락질하다가 왼손으로 처음 젓가락질할 때 그 느껴지는 그 어려움, 그 막막함, 잘 안 돼서 느껴지는 그 답답함.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느끼면서 쓰고 있는데 처음이어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오래 걸려서 요게 딱 시작이 돼야 그 다음에 이제 쭉 그 이후의 것들이 쭉 나올 텐데 이게 완성이 안 되니까 다음 게 안 나와가지고 그랬습니다. 저 한 3일 동안 요거 쓰면서 좀 지냈고 이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제가 글을 잘 못 써가지고 저는 이렇게 말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말할 때는 표정이나 뭐 이런 단어, 이런 속도, 뭐 어조, 제스처 이런 거를 다 활용할 수가 있는데 글은 진짜 텍스트 하나만으로 전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그리고 자꾸 고쳐요. 계속 마음에 안 드니까. 그래서 제가 문자나 카톡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냥 통화. 뭐 카톡이나 문자 오면 그냥 가능하면 전화를 해요. 장문으로 뭘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런 막 문학적인 글쓰기 말고 이런 비문학적인 글쓰기 내 메시지 전달하는 글을 쓸 때 어떤 식으로 하면 되겠다. 그걸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걸 실제로 글로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익숙해지면 이제 반복하다 보면 나중에 그냥 내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만 떠올려도 이 글이 쫙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그게 이야기하는 데도 적용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요즘 좀 그 힘들어하면서도 신나 있습니다. 약간 들떠 있어요. 새로운 걸 뭔가 학습하는 이게 좀 오랜만이어가지고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거기 뭐야 완벽주의 영상 그 밑에 링크만 하나 달아놨거든요. 거기 어떻게 되는지. 근데 그거 타고도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구매를 해주셔서 그래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거 이제 요 글 올리고 블로그랑 카페에 이제 글 조금 올린 다음에 그거 작업해가지고 선착순 30분 행사하는 거 그거 마무리를 하고 이제 후기 이벤트 그것도 이제 30분을 선착순 말고 이제 뽑아가지고 그 코칭권 드리는 행사를 또 이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지냈습니다 저는. 그래요. 여러분 또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하네요. 어떤 또 우당탕탕하는 일들이 있었는지 어떤 신나는 일들이 있었는지 그래요. 어떤 또 고민들이 있었는지 질문 주세요. 저번 시간에 막 질문 마지막에 답을 못 하고 다음 주에 이제 질문해 주세요 이러고 넘긴 거 좀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준님도 질문해 주셨던 거고 다른 분도 있었나? 아무튼 있으면은 말씀해 주세요. 제 생각을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뭐 그거 아니더라도 질문이 아니더라도 뭐 개인적으로 요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이런 질문도 좋고요. 여러분이 공감과 좀 위로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런 고민 이야기도 좋고요. 행복에 관해서 궁금한 거 무엇이든 질문 주세요. 그 전자책 보시고 뭐 궁금하신 것 또 있으면 질문 주셔도 되고요. 그렇습니다. 저는 또 뭐 메모 뭐 쓴 거 있나 한번 볼까요? 무슨 메모를 썼을까? 쓴 게 없네. 쓴 게 따로 없고 카페에 무슨 작업해야 되는지 이거 아주 그냥 목차 형식으로 아주 다 해놨네. 막막하다 막막해. 요것도 얘기했던 거고. 그래요. 카톡이랑 전화가 싫어요. 저도. 저는 전화 통화하는 걸 좋아해요. 뭔가 해야 할 이야기가 있을 때 전화 통화하는 것 자체를 좋아하진 않는데 그렇습니다. 제가 요새 코칭하다가 진짜 좀 잠깐만요. 입술이 말라가지고 이게 쩝쩝거리는 소리가 들어가네. 조치를 좀 취하겠습니다.
이뻐졌나요?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아, 요새 제가 좀 크게 띠용한 게 좀 있었는데 오늘 약간 그게 정리가 됐어요. 근데 지금 오늘 이야기하기엔 정리가 잘 안 돼가지고 여러분한테 잘 이야기를 못할 것 같아서 대충만 얘기를 해보자면 그 내 탓하는 성향이 이렇게 강해졌을 때 그게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남 탓하는 성향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렇게 하면 마음이 좀 편하니까 그리고 그게 이제 또 반복됐을 때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 영역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떤 다른 사람에게 뭔가 바라는 그게 관념적으로 접근될 수도 있고 나를 만나는 사람은 나한테 뭐 이걸 해줘야 한다 이렇게 해야 한다 그런 관념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기대감이 생기고 기대감이 생기면 이제 실망이 따라오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좀 생각이 정리가 돼가지고 아 요런 식으로 내 탓하는 성향이 깊어지면 이어서 요렇게 되겠구나. 요런 게 조금 좋은 발견이 있어서 오랜만에 좀 띠용했다. 그 얘기입니다. 아직 잘 정확하게 이게 딱 정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살짝 한 줄 나온 게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를 해줘야 하는 의무를 갖고 태어나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고 자, 요 마인드가 기본으로 세팅이 되면 내가 누군가에게 뭘 해줘야 한다. 뭐 부모님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선생님이니까 친구니까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니까 뭐 부부 관계니까 뭐니까 뭘 내가 해야 한다. 요런 관념도 싹 없어질 거고 반대로 상대방과 내가 어떤 관계니까 상대방은 나에게 뭘 해줘야 한다. 이런 개념도 없어지지 않을까? 근데 그 짧은 한 줄로 요게 세팅되는 게 약간 좀 어렵긴 하겠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여러분한테 잘 전달해서 여러분이 요 마인드를 세팅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기대감을 없애서 실망감을 없앨 수 있을까? 요거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두인님이 말하시는 매처의 본능은 어떻게 이해하면 되나요? 받은 만큼 돌려준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의미던데 예전에 유튜버 사막여우님 언급하셔서 찾아봤는데 그분이 하시는 행위가 매처의 본능이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그런데 그분은 피해를 받은 것이 없는데 왜 공익적 활동을 하시는 건가요? 이유를 여쭤보는 건 아니고 두인님이 매처의 본능이란 부분과 사전적 의미인 매처의 본능 부분이 매치가 안 되더라고요. 아, 매처의 본능이라는 게 사전적인 정의가 있나요? 저는 약간 개념을 제 맘대로 사용하거든요. 막 가스라이팅, 트라우마 이런 것도 제가 되게 가볍게 사용하잖아요. 원래 그 말의 사전적 정의보다 매초의 본능이 사전적 정의가 있었어요? 이걸로 해볼까? 안 되네. 매처의 본능. 매초의 본능은 제가 만들어낸 말인데? 매체의 본능? 매체의 본능 아니고 매처의 본능. 매처의 본능이라는 건 사실 이건 사전에 없을 거예요 아마. 네, 매처, 기버, 테이커 요 개념을 갖고 와서 제가 만든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간단해요. 예. 이해하신 게 맞거든요. 내가 받은 만큼 주지 않으면 찝찝함을 느낀다. 받은 만큼 주려고 하고 내가 준 게 있으면 요만큼 나에게 뭔가 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나도 모르게 갖게 된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얘기는 이건 완전 다른 얘기인데 좀 비슷한 얘기라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이건 좀 이따 얘기해 볼게요. 사막여우님의 그렇죠. 사막여우 모르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그분이 뭘 하는 거냐면 약간 선동, 사기, 약간 과장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그 이익을 취하는 기업들 있죠. 그런 기업들을 약간 고발하는 예를 들어서 무슨 다이어트 관련된 뭐 약이 있다라고 치면 그 약의 후기들을 봤는데
며칠 뒤, 뭐 일주일 뒤, 한 달 뒤 후기라고 사진을 올려놨는데 사실 같은 날에 찍은 거더라.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싹 조사해서 이거 약간 이상하다 싶으면 그거에 대한 진실을 이야기하는 본인이 생각하는 진실인 거죠. 자, 근데 이게 왜 매처의 본능이랑 연결이 되냐면 우리가 매처의 본능을 갖고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나로 한정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말이 꼬이네.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받았을 때 이걸 갚아주고 싶어하고 내가 뭔가를 받았을 때 주려고 하는 여기에 한정된 게 아니라 나와 관계가 없어요. 저 사람이 누군가한테 당했어. 이 사람이 뭔가를 줬는데 그만큼 받지 못했어요. 반대로 이 사람이 뭔가를 받았는데 줘야 하는 상황인데 주지 않았어. 누가 물건을 샀어요. 물건을 사고 돈을 냈는데 물건을 안 줬어. 이런 상황이죠. 그거를 나랑 관계가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보면서 그 매처의 본능이 발동이 된다는 거예요. 이 매처의 본능이 너무 강해서. 이 강한 이유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얘기하면 또 길어지니까 패스하고 요거를 보면 뚜껑이 열리면서 이 당한 사람 있죠. 보통 이제 기버들이 많이 당하게 되고 매처가 당하는 경우도 당연히 많겠죠. 그걸 봤을 때 이걸 정상 상태로 돌리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버 3학년님이 하는 활동을 이렇게 이 관점으로 보면 자기와 관련 없는 일이잖아요. 지금 써 놓으신 것처럼 나가 피해를 받은 게 없어. 하지만 그거를 내가 뭔가 잘못됐다. 진실이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 누군가가 기만당한 느낌이 드니까 그 매처의 본능이 발동돼서 이거는 진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 테이커가 테이커 짓을 하는 걸 봤을 때 이게 더 오히려 쉽겠다. 테이커가 양아치 짓을 하는 걸 보면 매처들은 뚜껑이 열린다. 그래서 그 양아치 짓을 못하게 하려고 나선다. 제가 자주 예를 드는 게 그거잖아요. 덥죽 사장님이 막 이렇게 해서 백종원 아저씨랑 막 해가지고 열심히 해서 뭘 만들었어. 근데 갑자기 덥죽을 다른 사람이 상표권 등록하고 그 레시피 같은 걸 베껴가지고 프랜차이즈를 만들었잖아요. 자, 나와 관계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세요? 난리가 났었어요. 다 이제 그쪽 공격하느라고. 그래서 결국 그 테이커가 쥐지치고 싹 접겠다. 프랜차이즈 완전 그냥 백지화 했죠. 그렇게 그런 느낌이에요. 매처의 본능이라는 거. 제가 이야기하는 그 매처의 본능의 개념은 그렇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게 여러분 내가 당한 게 5만큼 당했으면 5만큼 갚아줘야 한다. 이런 반드시 보복을 해라.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런 의미로 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아마 성경에 나온 얘기인가? 맞나? 출처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런 의미로 한 얘기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 사람이 나의 눈을 공격해서 내 눈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의 눈을 뺏는 정도로만 보복을 해라. 보복을 할 거면 그 이상을 하지 말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이상을 하게 되면 이게 결국 나한테 또 돌아오니까. 그러니까 너한테 안 좋으니까 너가 받은 거 이상으로 갚아주려고 그런 증오심이나 분노심을 폭발시키지 말아라. 이런 의미로 한 얘기거든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죄송합니다. 근데 이걸 사람들이 후대에 반드시 당한 만큼 갚아줘야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바람에 이게 조금 이상해졌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좀 전달이 됐나요? 매처의 본능. 이거 좀 되게 간단한 개념인데 그래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신 건지 모르겠네. 뭐랑 뭐가 이렇게 달라가지고 헷갈렸는지 그걸 좀 모르겠네. 아무튼 그냥 테이커가 양아치 짓을 하는 걸 보면 매처들은 뚜껑이 열린다. 근데 우리 모든 인간은 매처의 본능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다 매처로 태어난다. 살아가면서 기버가 되기도 하고 테이커가 되기도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다 내 일이 아님에도 난리가 나잖아요. 그것들을
사실 매처의 본능을 제가 조금 파고들었던 이유가 그게 궁금해서 파고들었어요. 아, 내 일이 아닌데 왜 이렇게 분개하는 거지? 이걸 막 정의감이 있어서 뭐 되게 아름다운 말로 포장할 수도 있는데 아, 그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뭐지? 그래서 찾고 찾다 보니까 아, 매처의 본능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거구나. 그 본능이 없으면 생존에 굉장히 뭐라 왜 이렇게 말이 꼬이냐? 음. 생존이 위협받았을 거기 때문에 모두가 매처의 본능이라는 그 유전자가 계속 진화됐다. 전달이 됐다 우리까지. 큰일 났네요. 오늘 말이 잘 안 나오네. 아, 뇌를 너무 짜내가지고 아, 지친 건가? 그렇습니다. 전달이 좀 됐죠? 그렇죠. 계곡살인사 이거 매처의 본능은요, 여러분 진짜 매일매일 수도 없이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뭐 KBS, MBC 또 뭐였지? SBS 이 세 개의 매스미디어가 전하는 이야기만 듣는 게 아니라 진짜 200개가 넘는 그런 매체들, 개인이 전하는 이야기들,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걸 또 표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표출한 것들을 뭐 댓글이라던가 그런 걸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매처의 본능이라는 건 굉장히 자주 확인할 수 있다. 요 관점으로 접근하면 좀 이해가 쉬울 거예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분노하는 걸까? 내 일이 아닌데. 그래요. 이게 만약에 매처의 본능이 그러니까 있으면 좋은 게 그런 양아치 짓을 하는 사람들, 누군가가 기만당하고 요렇게 됐을 때 그때 이제 뭔가 이게 뭐라 해야 되지? 균형을 맞춘다고 해야 되나?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너무 복잡하고 암튼간 매처의 본능이 없게 되면 자기 걸 다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생존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매처의 본능이 자연스럽게 발달한 게 아닌가. 이거 제 뇌피셜이에요.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게 사실 뭐 이 세상에 많이 없긴 하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두피셜입니다. 그래요. 이거는 약간 좀 위험한 얘기여서 요건 패스하고 이거는 얘기라면 지금 딱 좋은데 얘기하기 좀 위험하네. 뭐가 있을까? 그 정의로운 행동, 그것도 관념이죠. 우리가 만들어낸 어떨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정의로운 행동이다, 옳은 행동이다, 뭐 이런 것들. 이게 수렵 채집 시절에는 아예 다 적용이 안 됐던 규칙들이거든요. 근데 이걸 인위적으로 이제 만든 거죠. 왜 만들었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 살다 보니까 갈등이 너무 많이 생기고 이 갈등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그거를 이제 찾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법이 만들어지고 밑에 이제 그런 관념들, 윤리, 도덕, 규칙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만들어지고 그렇게 된 게 아닌가. 갑자기 뭐 이 얘기로 빠졌죠. 정의로 이제 포장된다. 맞아요. 그래요. 그것도 이제 만들어낸 개념이죠. 이럴 때 이렇게 하는 게 정의로운 행동이다. 그 이제 거기에 이제 취하면은 좀 위험할 수 있죠. 그 어차피 결론은 그냥 관념. 관념에 내가 내 삶이 좌지우지되느냐. 이럴 때 이렇게 해야 해. 그 관념이 있으면 그런 식으로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내가 그렇게 안 하면은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 했어. 자책에 빠지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하는 걸 봤을 때 저 사람 저렇게 해야 되는데 안 했어. 이런 증오나 분노의 감정에 빠지게 되고 암튼간 관념에 영향을 많이 받으면 행복해지는 게 좀 힘들어진다. 관념이 없으면 없을수록 행복해지는 게 쉬워진다. 오케이. 깔끔하다. 갑자기 여기까지 갔네. 저희 지역 카페 사건이 있었는데 무슨 사건이죠? 흥미진진한데요. 뭔 사건이죠? 지역 카페. 진짜 카페구나. 맘카페 이런 게 아니고 사장님과 손님 간에 불화가 있었는데 그걸 한 사람이 카페에 올려서 그 가게 사장님이 마음고생이 심하더라고요. 그런 행동이 맞는 건지 좀 의문이에요. 맞다 틀리다라는 개념으로
이 세상을 살아온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죠. 그렇게 관념적으로 접근하면 이게 잘 해결이 안 돼요. 일단은. 그걸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고. 불화가 있었는데 한 사람이 카페에 올렸다. 마음고생이 심하다. 그래요. 그거는 이제 사장님이랑 손님 간에 불화가 있었다. 이걸 카페에 올렸다. 카페 사람들이 사장님을 공격했다. 사장님이 마음고생을 심하게 하게 됐다. 요게 이제 쭉 전체적인 결과잖아요. 이건 뭐 지금 얘기하기가 좀 애매하네요. 무슨 사건인지 모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제가 무슨 판사처럼 이거는 누가 잘못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어떻게 했으면 사장님도 손님도 다 원하는 걸 얻어서 이런 일이 아예 발생하지 않을 수 있었을까? 뭐 약간 이런 쪽으로 좀 궁금해 하거든요. 그래서 디테일한 그게 좀 궁금하긴 한데. 그래요. 사장님이 손님이 뭐 누가 양보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사장님은 왜 뚜껑이 열렸을까? 사장님이 원하는 거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뭐였을까? 그리고 손님은 어느 부분에서 뚜껑이 열렸고 그 손님이 원하는 게 뭐였을까? 저는 이게 결국 우리가 언어를 100% 활용을 못해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갈등 생긴 상황 그리고 그 갈등을 어떻게 풀어가는지 오히려 갈등이 더 커지는지 그 상황을 보면은 이게 언어를 잘 사용을 못한다라는 게 좀 확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가 언어를 사용을 잘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언어를 100% 가깝게 잘 활용할 수 있는 문화가 되면 그런 세계가 되면 이런 갈등이 얼마나 많이 없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는 그 CSC로 갈등을 해결하는 그게 이제 언어를 좀 100% 가깝게 활용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그걸 빨리 많은 분들이 쉽게 할 수 있게 좀 전달을 하고 연습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흘러가요. 누가 잘못했냐, 잘못하지 않았냐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결국 둘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사장님이 잘한 거다. 손님이 카페에 올린 게 잘못된 거다. 이런 얘기는 저는 의미가 없게 느껴져요.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 자체가.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요럴 때는 요렇게 해야 한다라는 관념 자체를 없애려고 저는 노력을 많이 하니까 이럴 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카페에 올리면 안 되는데 이 사람이 카페에 올렸어. 이렇게 관념적으로 접근하면 손님은 나쁜 놈. 이렇게 되죠. 요렇게 생각이 흘러가면 뭐 건져낼 건덕지가 없어요. 도움이 될 게 없다. 좋을 게 없다. 이런 느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이제 생각하는 방향 자체가 저는 요렇게 좀 흘러가거든요. 그리고 요렇게 생각을 흘러가게 했을 때 그게 내 행복, 내 평온함을 딱 찾는데 도움이 좀 많이 돼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도 요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외부의 무언가를 보면서 뚜껑이 열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걸 이제 관념을 없애주면 그런 것들을 궁금해하면서 접근하게 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방향으로 접근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한 명 한 명이 다 이해가 되거든요. 이 사람은 이래서 이랬고 이 사람은 이래서 이랬고.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내 마음이 좀 편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다른 사람의 말과 행동, 다른 사람들의 생각 그런 것들을 보면서 뚜껑이 열리는 시간이 굉장히 많잖아요. 나와 다른 생각, 그 생각에서 나오는 말들, 나와는 다른 신념 요럴 때 요렇게 해야 한다. 그 관념이 진짜 지독하게 굳어지면 이제 신념이 되잖아요. 반드시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걸 봤을 때 느껴지는 그 스트레스. 그걸 보면서 그런 스트레스를 느끼는 게 나에게 좋을까?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갑자기 제 얘기를 했네. 아무튼간 준님은 그런 상황을 보면서 그게 마음이 많이 쓰이셨나 보네요. 사장님이 마음고생하는 그 모습. 그게 마음이 좀 많이 쓰여서 마치 그렇게 느껴지셨을 것 같아요. 그 사람 때문에 이 사장님이 이렇게 가슴 아파하시는 그런 게 아닌가? 저 사람이 저렇게 안 했다면 사장님이 그렇게 마음 아프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 누군가가 고통스러운 걸 보면 우리는 사실 좀 똑같이 느끼거든요.
감정이 이제 복사가 되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는 다 연결이 되어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아무튼 준님이 왜 이런 생각을 하셨을까? 그걸 또 이제 제가 궁금해하면서 생각을 해보자면 그 사장님이 마음고생하는 게 신경이 쓰이고 왠지 마음에 걸리고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런 고통을 느끼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된 게 아닌가 싶네요. 그래요. 유연하다기보다는 내가 행복해지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거를 이제 찾다 보니까 요렇게 외부에 있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요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나에게 좋구나. 이거 되게 이기적인 생각이에요. 나에게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기적인 마음이 극단에 다다르면 이타적인 말과 행동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다고. 아유 좀 이건 좀 약간 지금 좀 복잡한 얘기니까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담배 멈춰님. 지금 금연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상황이 아니신가? 도희님 안녕하세요. 과거에 후회되는 시점을 마주하고 훌훌 털어내고 나아가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랜만에 뵈니 반갑네요. 저도 오랜만에 뵈니 반갑네요. 그래요. 과거에 이제 후회되는 무언가가 계속 이렇게 나에게 영향을 주는, 찌르는 그런 상황이신 것 같네요. 이거를 조금 시원하게 털어내고, 오케이, 넥스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고 싶은데, 이게 자꾸 생각나고, 그때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왜 그렇게 했을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상황이신 것 같은데, 맞나요? 제가 맞게 이해했나요? 와, 이거 완전 그 띠당렉? 그 광고에 나오는 약간 그 느낌이네. 거의 뭐 이러고 있네, 완전. 그냥 거북이 그 자체인데. 와, 놀랍네, 진짜. 그래요. 후회 관련해서 제가 유튜브에 영상 올려놓은 게 아마 몇 개 있을 텐데, 그 영상들을 이제 먼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생각나는 이야기는, 잠깐만요. 후회로 검색하면 뭐가 나오는지 볼게요. 과거에 대한 후회로 힘든 분들에게. 화를 내고 후회하는 패턴이 반복돼 고민이에요. 요 정도밖에 없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담겨 있는 영상은 없는 것 같은데. 정확히는 2016년의 이별 시점에서 헤어지지 말았을 걸 하는 것에 멈춰 있는 것 같습니다. 와, 좋아요.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네요. 그래요. 이별이다. 그러면 또 제가 맨날 하는 얘기 있죠. 이별했다. 그래요. 구체적으로 이제 이별로 인해서 이별하지 않았다면 요랬을 텐데 이별을 해서 이렇게 됐어. 약간 요게 뭔지 알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 연인과의 이별 얘기 나오면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이거잖아요. 그 사람과의 연애에서 이제 뽑아낼 수 있는 아이템을 뽑아내자는 거죠. 뭔 아이템을 뽑아내느냐? 내가 근데 이게 연애가 아니라 제 생각엔 그 이별로 인해서 뭔가 삶의 어떤 다른 영역에 뭔가 영향을 준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아닌가? 헤어지지 말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거라면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자기 공감이나 이제 그런 감정을 좀 나를 안아주는 그런 작업을 먼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건 일단 패스를 하고 한마디만 제가 자기 공감을 해보고 넘어가자면 담배 멈춰님이 담배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헤어지지 않았으면 이렇게 좋았을 텐데 왜 헤어졌을까 이제 그런 후회되는 느낌이 좀 많이 드나 봐. 어때? 이렇게 나한테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대화를 쭉 이어가는 건데 아무튼 그런 자기 공감 작업을 먼저 해주는 게 좋고 그리고 관념 제거 작업도 해주면 좋죠. 그때 나는 헤어지면 안 됐어. 근데 헤어졌어. 그 관념, 헤어지면 안 됐어. 라는 관념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헤어지면 안 됐다. 반드시 그랬어야 되나? 반드시 헤어지면 안 됐었나? 헤어지지 않았어야 하나? 생각을 해보면, 제가 막 해볼게요. 그냥 관념 제거 작업을. 그때, 그건 아니었어. 그때 내 상황도 있고, 내 감정도 있었고, 내 생각도 있었고, 그래서 헤어진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지. 그때 상황이 있었으니까 뭐 이런 느낌.
그리고 관념을 떠올리면 이제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 그때 헤어지면 안 됐어. 근데 나는 그때 이런 걸 참지 못하고 뭐 헤어졌어. 그래서 너무 후회되고 자괴감도 들고 너무 깊은 수준의 후회가 느껴져. 관념이 없으면 어떻게 느껴지는지. 그때 헤어지지 말았어야 해 라는 관념이 없어요. 그 상황을 봐요. 그때 내가 왜 헤어짐을 결심했을까? 궁금해. 왜 그랬지? 그 이제 쭉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4번. 4번에서 3번은 이제 관념을 없으니까 그냥 궁금하기만 한데 나를 자책하는 방향으로 생각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진짜 그때 왜 그랬지? 왜 그럴 수밖에 없었지? 4번. 나는 그때 헤어지지 말았어야 해. 그걸 반대로 뒤집으면 나는 그때 헤어진다라는 결심을 할 수밖에 없었어. 왜냐하면 이제 쭉 정리를 하는 거죠. 그때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런 상황이었고 이런 감정이었고 그때 상대방은 뭐 어쨌고 저쨌고 이 세상에 뭐 어쩌고 저쩌고고 요런 것들이 있어서 내가 그런 결심을 할 수밖에 없었네. 일어나야 할 일이 정확히 일어난 거였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5번. 관념이 없어진 그 자리에 어떤 생각을 새롭게 채우면 나에게 더 좋을까? 그러면 앞으로 연애를 하면서 그런 이별을 하니까 이런 고통들이 있었으니까 앞으로 새로운 연애를 할 때 어떤 부분을 좀 체크하고 이별할 때 어느 부분을 좀 더 체크하면 이런 후회를 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자. 그 다음 연애를 준비하자. 이전 연애가 아니라. 그러면 이건 제 스타일대로 하는 거예요. 뭐 다른 게 나올 수 있어요. 사람마다. 정답이 아니에요, 이거.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연애할 때 내가 좋았던 거, 내가 싫었던 거. 상대방이 나를 이제 좋아했던 부분, 상대방이 싫어했던 부분, 뭐 요런 느낌. 그거를 다 찾아내고 다음 연애할 때 썸 탈 때 뭘 체크해 볼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체크한 다음에 사람을 만나보자. 그러면 나랑 스타일이 맞는 사람을 만나게 될 가능성이 더 높아질 테니까. 오케이. 요런 느낌. 이렇게 이제 작업을 쭉 하고 나서 이게 지나간 일이잖아요. 이게 앞으로 내일, 모레도 반복될 만한 문제가 아니라 단발적으로 일어난 일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보통 자기 공감이랑 관념 제거 작업에서 끝나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근데 내일 회사에서 또 일어날 일이야. 그러면은 자기 공감이랑 관념 제거 작업으로 해결이 안 되거든요. 앞으로 뭘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어떻게 말을 다르게 하고 어떻게 생각을 다르게 하고 행동을 어떻게 다르게 하면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돼서 그래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지나간 단발적인 일은 이런 식으로 그냥 해결이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작업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근데 이게 질문이랑 좀 안 맞긴 한데, 근데 오히려 더 지금 담배 멈춰님이 구체적으로 뭐에 대한 이야기인지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혼자서도 하게 되는 거. 그게 이제 두이세 행복 수업의 핵심 목표거든요. 여러분이 이제 누군가 저에게 이제 이런 도움을 받으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 그걸 넘어서서 내가 혼자서 어떤 문제를 만나든 이걸 그냥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게 되는 거. 그것이 바로 행복 수업. 두이세 행복 수업. 오케이. 그래요. 멈천님. 닉네임은 간접 흡연을 하지 말자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담배를 핀 적은 없습니다. 그런가요? 상대방한테 담배 멈춰달라는 요청이네요. 오케이. 그래요.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요. 도움이 좀 많이 됐으면 좋겠고 옛날에 그 있었던 일에서 오는 그 후회, 그 감정이 계속 이렇게 좀 찔러가지고 뭔가에 잘 집중도 안 되고 하셨을 것 같은데 좀 후련해지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이요. 질문이 많이 쌓였으니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조리퐁님 역지사지 할 때 상상하면서 하신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두희님의 그 상상하는 선명도가 어느 정도로 또렷하게 보이시는지 궁금해요. 저는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가 해서 집중하기가 좀 힘든 것 같아서 어떤 게 보통 수준인지 궁금해서요. 이건 너무 어려운데요. 이거는 저는 제가 상상하는 그 선명도 밖에 모르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선명하게 상상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비교를 해서 느낄 수가 없거든요. 저는 어느 정도냐면 이제 요쯤에 이렇게 화면이 켜지는 느낌인가? 화면이 켜진 느낌은 또 아닌데 약간 평행 세계가 있는 느낌? 거기 내가 있어.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내가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걸 상상한다. 그러면 저기 다른 세계에 내가 횡단보도를 건너가고 있어요. 그걸 내가 보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막 이제 뭐 날씨라던가 온도라던가 햇빛이라던가 뭐 그때 들리는 소리라던가 이런 것까지 추가를 하면 그것까지 다 느껴지거든요. 요런 느낌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나타났다 사라졌다 해가지고 좀 힘들다. 그러시면 조금 제가 이거 상담할 때 가끔 이제 이용하는 팁이긴 한데 상상을 요렇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극장에 내가 앉아서 영화를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스크린에 내가 나와요. 내가 생각하는 그 역지사지하는 상황이 있죠. 그게 영화처럼 나온다고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더 어렵나? 영화관을 상상하고 또 그 스크린에 나오는 걸 상상해야 돼서 더 어렵나? 네, 김용민님. 전자책 구매하고 코칭 예약권이 왔는데 바로 예약해야 하나요? 지금보다 좀 어려운 문제 부닥쳤을 때 쓰고 싶어요. 언제든지 쓰셔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제가 그 체크 다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썼는지 안 썼는지 다 체크를 해놨기 때문에 언제든지 쓰셔도 됩니다. 그거 쿠폰 형식으로 만약에 만들 수 있으면 만들어서 쿠폰을 따로 또 전달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언제든지 그냥 뭐 5만 원짜리 코칭권을 구매하는데 쿠폰을 사용해서 비용 없이 그냥 구매할 수 있게 그거 시스템은 제가 아직 알아보질 않아가지고 네이버 예약에는 일단 없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쓰셔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코칭 프로그램은 이제 상시로 진행이 될 거고 근데 이게 가격을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없어서 쿠폰이 딱 있으면 그 모든 게 해결되는데 그걸 한번 나왔다 안 나왔다 해서 불편하셨구나. 아마 조리폭님이 이 상상하는 걸 자주 안 해보셔서 그럴 거예요. 진짜 단순하게 뭐 문제가 있거나 그래서가 아니라 진짜 단순히 많이 해보지 않아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좋은 글 쓰는 그 공식들 그 요소들을 넣어서 글 쓰는 걸 자주 해보질 않아가지고 이거 하나 글 쓰는데 엄청 오래 걸리는 것처럼 힘들어하는 것처럼 조리폭님도 단순히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네요. 그래요. 그런 방식으로 한번 해보시고 네,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상하게 어릴 때부터 상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상상 같은 거 있잖아요. 막 드래곤볼에 초사이언 나오거든요. 그 초딩 때 내가 초사이언이었으면 너무 좋겠는 거예요. 힘이 엄청 세. 그리고 막 날라다녀. 그리고 막 여기서 불 나오면서 막 이렇게 날라다니고 축구하면 축구 엄청 잘하고 막 그런 상상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네요. 안 되면 또 한번 질문 주세요. 영화관 잘 안 된다. 다른 방법 뭐 없냐? 저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게 이런 고민을 하다가 뭐가 또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른 분들한테 되게 큰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코칭할 때 조리폭님처럼 역지사지 하는데 상상이 잘 안 돼요. 뭐 자기 공감하는데 상상이 잘 안 돼요. 하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굉장히 엄청난 노하우가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질문 주세요. 저에게 도움이 되는 질문이니까. 그래요. 좋은 질문 너무 감사하고 또 뭐가 있을까? 어디 갔냐? 역지사지 할 때 준님 상대방의 감정까지 내가 지레 재단하려는 습관이 형성되는 것 같아요. 편의점에서 물건 사고 계산할 때 예를 들어보면 언제나 선한 마음으로 하고 싶어서 들어갈 때부터 인사를 하는 편인데 인사를 받지도 않고 계산할 때도 뭔가 모를 기싸움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냥 친절하게 대해주면 될 텐데 뭔가 기분이 나쁜가 그런 분위기를 내비치면서 불친절하게 할 때 화가 나요. 솔직한 마음으로 먼저 인사한 것도 억울한 마음이 들고요. 그럴 때 저 사람이 힘든 일이 있겠지 하고 역지사지 하는데 감정 찌꺼기가 완전 없어지지는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뚜껑이 자연스레 닫히긴 하는데 그 순간의 부정적인 감정이 꽤 오래 지속돼요. 주변 사람들이 대응하는 방법을 보면 그냥 돌아서서 나와서 욕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무조건 저 자세로 맞춰서 나오고 신경 끄는 사람이 있는데 속으로 마음이 편한지는 모르겠어요. 행복 파이프라인이 많으면 그런 일쯤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될까요? 이거는 행복 파이프의 개수와 상관없어요. 이거는 핵심이 뭐냐면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려다가 정리가 안 돼서 안 한 거거든요. 이 기대감이에요. 기대감.
다른 사람에 대한 기대감. 이 기대감이 어디서 나오는가? 제가 그거를 곰곰이 지금 고민 중인데 첫 번째로 제가 떠오른 거는 관념이었거든요. 자, 보세요. 편의점에 가서 내가 친절하게 인사를 하면 이 알바생은 나에게 친절하게 인사를 해줘야 한다라는 이 관념이 있으면 그 기대감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요거는 제가 지금 처음 찾아낸 거고, 관념이 기대감을 갖게 하고 기대감이 실망감을 느끼게 한다. 자, 그러면 관념이 없어지면 저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해야 한다 라는 게 없어졌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내가 가서 친절하게 뭐라고 하셨지? 내가 되게 선한 마음으로 이런 거죠. 내가 선한 마음으로 인사를 하면 저 사람도 똑같은 크기로 나에게 해줘야 한다. 이런 관념. 그래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했어. 그러니까 보세요. 아, 이게 또 이렇게 연결되네. 이거 얘기가 너무 길어지는데? 잠깐만. 이게, 요거까지 얘기하면 머리가 너무 더 복잡해지실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이 이게 선한 마음으로 내가 뭘 대했다라는 게 내가 뭘 줬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줬을 때와 단순히 내가 뭔가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거랑은 결과값이 달라져요. 보세요. 내가 선한 마음으로 하고 싶어서 했어요. 그리고 끝이야. 그러면은 이 사람이 나를 불친절하게 대하든 뭘 어떻게 대하든 상관이 없어지거든요. 오히려 이 사람이 나를 친절하게 대하면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 되는 거죠. 불친절하게 대하면 그거는 중요한 일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선한 마음으로 이걸 줬어. 그리고 이 사람이 나에게 친절하게 대하길 기대하고 있었어. 내가 원하는 게 있죠. 이 목적을 갖고 뭔가를 주면 이런 일이 발생. 이거 제가 어디서 얘기했더라? 아니야. 배려 영상 아닌데? 맞나? 배려 영상에서 이 얘기했나? 이 얘기를 제가 되게 초반에 영상 찍을 때 얘기했는데? 기억이 안 나네. 그 영상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텐데. 이거랑 완전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기대감은 낮으면 낮을수록 좋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에게 무언가를 어떻게 해줘야 한다. 이 관념이 있죠. 이 관념 하나를 버리면 이런 스트레스가 싹 사라져요. 그 어디에 가든 그 모든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본능적인 거여서 뚜껑이 열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지. 오늘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포앱, 제가 운영하는 이제 회사 이름이 포앱이잖아요. 그거를 네이버 플레이스라는 곳에 올려놨어요. 아무튼 뭐 거기에 보면은 핸드폰 번호가 있어요. 상담할 수 있는. 그 글로 전화가 엄청나게 오거든요. 무슨 전화가 오거든요. 그 마케팅 그 진행하시라고 블로그, 인스타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마케팅 진행하시라고 전화가 와요. 그러면은 제가 항상 그 마케팅 때문에 전화 주셨죠? 전화 주신 거죠? 제가 필요하면 연락 드릴게요. 이러고 끊거든요. 근데 오늘은 인스타 어쩌고 저쩌고 뭐 포앱 대표님 맞으시죠? 뭐 인스타 어쩌고 저쩌고 그 마케팅 건으로 연락 드렸습니다. 막 이래요. 그래서 뭐 항상 오던 전화니까 마케팅 때문에 전화 주신 거 맞죠? 제가 필요하면 연락 드릴게요. 이랬더니 그냥 끊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저 이런 적이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런 느낌인 거예요. 뚜껑이 열린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내가 어떻게 컨트롤하느냐. 그 문제긴 하거든요. 이 사람이 나에게 예 대표님 뭐 알겠습니다. 뭐 그러면 나중에 뭐 어쩌고 전화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끊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이게 아마 오래 갔을 거예요. 지금 거의 같은 사례거든요. 그러면 이 새끼 뭐지? 지가 전화를 해놓고 막 전화해가지고 뭐 어딘지 물어볼까?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 따질까? 뭐 이렇게까지 확장이 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내가 문제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스트레스를 만들어서 받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제 개념이고. 아무튼 근데 이 사람이 그런 식으로
뭐 끊을 수밖에 없어. 아 이거는 근데 사실 제가 그 관념 제거 작업이 그냥 자동으로 돼 버려 가지고 그렇게 뚜껑이 닫은 케이스여서 음 주님한테 이야기하기는 약간 좀 무리가 있는 얘기인데 아무튼 그런 관념이 없으면 그런 기대값 이런 일을 당했을 때 빠르게 뚜껑을 닫고 감정을 깔끔하게 없앨 수 있다. 이 사람 뭔가 지금 한 10번째 전화, 한 20번째 전화를 했는데 다 실패했어. 뭐 그런 상상도 할 수 있고. 뭐 이 사람이 지금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거 뭔가 일을 따내지 못해 가지고 엄청나게 욕을 먹은 상황이야. 막 풀이 죽어 있어. 그런 상황에서 바로 잘라내는 이런 얘기를 들어서 너무 시무룩하고 좌절해서 뭐 그랬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안 해도 될 정도로 그냥 자동으로 이게 돼 버리는데 암튼간 여러분들 이 관념 제거 작업이 숨쉬듯이 되면 요런 데미지를 거의 안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래요, 주님. 과거에 내가 생각이 떠올랐다. 그전에는 남들이 어떻게 하든 해맑았고 친절하고 마음에 풍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그렇지 못하다. 이거는 제가 뭐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진단을 내리는 게 아니라 아마도 주님이 그 예전에는 주님이 원하는 주님의 모습으로 혹은 뭐 큰 걱정이나 고민되는 거 없이 문제라고 생각되는 거 없이 꽤 행복하게 살았지 않았을까. 이게 사람이 진짜로 되게 행복하게 지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유가 생기거든요. 근데 뚜껑이 열리면 그러니까 역동적인 감정에 영향을 받는 상태가 되면 바늘 하나 들어갈 구멍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빡빡해져요. 이거 모든 사람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뭔가 잘못돼서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변한 거야. 요렇게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내가 그때와는 다르게 이런 고민들, 문제들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이거 해결 안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들, 이런 좌절감, 절망감 뭐 그런 것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 바람에 그런 여유가 많이 없어진 상태구나. 이렇게 나를 이해하는 그 작업을 먼저 하시면은 좀 좋지 않을까? 근데 뭐 아닐 수도 있어 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딱 그 주님 이야기를 딱 봤을 때 그게 가장 먼저 좀 떠오르네요. 그래요. 지금 요즘 이제 고민이 많으셔 가지고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그게 좀 그립기도 하고 뭔가 내가 좀 달라진 것 같다 이런 느낌의 조금 위기감 이런 것도 좀 느껴지고 그러실 것 같네요. 그래요. 이게 진짜 저도 요즘 뭔가 여기서 하나 큰 거 나올 것 같다 싶은 그런 고민거리 중에 하나거든요. 고민이라기보다는 약간 퍼즐, 미션 약간 그런 느낌. 그래요. 이게 어떻게 또 이렇게 관련된 질문이 딱 나오네. 그래요. 주님이 너무 이렇게 디테일하게 질문을 해주셔 가지고 또 요즘 고민하고 있는 거랑 연결이 되고 이렇게 또 이야기하면서 정리가 돼 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래요. 오케이. 좋아요. 신나게 한번 떠들었고 설탕 앤 솔트님, 두희님 저는 관념 제거 작업할 때 가끔 저 사람은 바보니까 그렇게 행동했다. 그러니까 무시하자. 이런 방향으로 자꾸 가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죠. 잠깐만요. 바보니까 그렇게 행동했다. 그러니까 무시하자. 이게 무시하자로 가면은 찌꺼기가 남은 상태로 넘어가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약간 뭐랄까 바보니까 그렇게 행동했다. 이거보다는 뭐가 좋으냐면 저 사람은 이거에 대해서 잘 몰라. 정보가 없다거나 아니면 이거에 대해서 공부를 한 적이 없다거나 그래서 잘 몰라. 몰라서 모르는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그 결과값이 정확히 나왔다. 모르는 상태에서 저 사람이 할 수 있는 해야 할 행동을 정확히 했다. 이런 거 있죠. 제가 자주 예를 드는 게 이거잖아요. 누가 불친절해. 이 사람은 불친절한 성향을 갖고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이 갑자기 친절한 행동을 하는 게 되게 이상한 일이 되거든요. 이 사람이 그 성향에 맞게 불친절한 행동을 했다라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일어나야 할 일이 일어난 거라는 거죠. 근데 이 일이 일어나선 안 됐어. 라고 내가 생각하는 바람에
이 스트레스가 만들어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저 사람은 바보니까로 접근을 해보자면 저 사람은 그거를 잘 몰라서 할 수 있는 최선을 한 거다. 저 사람이 떠올린 최선이 저거다. 그런 느낌? 음, 바보니까 그렇게 행동했다. 그러니까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그런 행동을 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자, 저 사람한테 뭔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걸 얻을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일단 구분을 먼저 해야 되거든요. 컨트롤할 수 있는 건지 컨트롤할 수 없는 건지. 저 사람이 불친절한 사람이야. 근데 저 사람이 나를 친절하게 대해줬으면 좋겠어. 자, 이건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거거든요. 저 사람이 뭐 일을 한다고 해볼까? 게임을 한다? 일을 하는 상황이다. 근데 이 사람이 일을 이런 방식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이야기할 수 있는 환경이야. 내가 뭐 예를 들어서 회사 사장님이야. 그래서 직원한테 계약했던 내용대로 일을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다.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판단이 되면 그걸 한번 시도를 해보는 거죠. 내가 원하는 거 얻기 위해서. 무시하자 이래버리면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없다가 되잖아요. 근데 컨트롤할 수 없는 거라고 판단이 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거에 대해서 신경을 끄는 게 최선이네. 이렇게 흘러갈 수 있는데 컨트롤할 수 있는 거면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게 좋다. 이런 답이 됐나? 횡설수설한 것 같아서 이 질문에 맞는 이야기인가 싶어서. 이게 근데 좀 디테일한 케이스가 있으면은 그게 좀 구분이 될 것 같거든요. 컨트롤할 수 있는 거여서 뭔가 내가 원하는 걸 얻는 방향으로 시간과 에너지를 쏟을지, 아니면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이어서 이걸 어떤 식으로 내가 넘기는 게 나에게 좋은지, 어디로 가는 게 좋을지. 그래요. 이렇게. 이게 답이 됐는지 모르겠네. 내 마음이 오늘도 설거지하면서 듣고 있어요. 출석 체크합니다. 이어폰으로 들으니 라디오처럼 들리네요. 오늘도 음악 틀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오늘 음악하고 엔딩 엔딩 화면까지 깔끔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오케이. 그리고 콩지님 요즘 두예님 라이브 방송으로 힐링이 많이 돼요. 타이밍 놓쳐서 얘기 못할까봐 지금 그냥 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런 감사 표현, 이런 얘기를 좀 자주 하는데, 이런 주인님 대단합니다. 주인님은 뭐 어떤 사람 같아요. 막 이런 평가하는 그런 칭찬, 이런 이야기보다 저의 행복에 이렇게 도움이 됐습니다. 이런 감사 표현이 저는 사실 더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요. 담배님. 멈천님이라고 할게요. 멈천님. 아까 이별 얘기에서 솔루션 주신 거대로 생각해보면 자기 공감이란 넌 그때 헤어진 게 너가 아니라 누구라도 그랬을 거야 라고 하면 마음이 편해지고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이게 멈천님의 마음이 편해졌으면은 뭐 오케이. 이 자기 공감의 핵심 목표는 내 마음이 편해지고 감정이 없어지는, 깔끔하게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는, 그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게 됐다? 그러면은 뭐 상관이 없는데, 좋은 공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지금 이 해주신 이야기 있죠. 내가 나에게 그때 헤어진 게 너가 아니라 누구라도 그랬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반감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좋은 공감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이게 제가 산통 깨고 싶진 않은데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제가 영상 올려놓은 진짜 공감이란, 그 영상 보시면 좋은 공감이 뭔지, 그리고 좋지 않은 공감이 뭔지도 말씀드리거든요. 요거는 반감이 들 수가 있어요. 너가 아니라 누구라도 그랬을 거야. 네가 다른 사람들이 그 상황이면 어떻게 했을지 네가 어떻게 알아? 왜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이 뚜껑이 지금 멈춰님이 닫혀 있어서 평온한 상태여서 저희 얘기가 부드럽게 받아들여진 것 같은데, 뚜껑이 열려 있으면은 열려 있는 상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나한테 해도 뚜껑이 더 열려요. 그래서 조금 위험하다. 그래요. 좋은 공감은 굉장히 간단해요. 그냥 너가 이런 감정이었겠다. 궁금해하면서 접근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설정이 좀 어려워요. 자기 공감은 지금 힘들어하는 멈춰님이 있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멈춰님이 힘들어하는 멈춰님이랑 대화를 나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궁금해.
너 그때 헤어진 것 때문에 되게 좀 후회되나 봐. 어때? 어느 부분이 제일 좀 마음에 걸렸어? 이 궁금해하면서 물어보는 거 쫙 쏟아낼 수 있게. 그리고 이게 또 여러 가지 세팅들이 있는데 무조건 내 편이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하고 나에게 너는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다 날 평가하지 않는 존재. 그리고 내가 왜 그랬는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궁금해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존재. 무조건 내 편인 존재. 그거 제가 이제 자기공감 그 전자책에 써놨거든요. 전자책이 아직 출시는 안 됐어요. 거의 완성이 됐는데 거기에 이제 어떤 식으로 설정하면 좋다. 그렇게 이제 써놨는데 그래요. 그렇게 내 감정, 내 생각 그런 것들을 궁금해하는 존재가 질문한다. 그리고 나는 힘들어하는 나는 되게 쉬워요. 그 질문에 그냥 답하면 되거든요. 나는 사실 솔직히 어떤 부분이 이렇게 돼서 그런 것 같아. 그럼 이제 거기서 계속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부분이 좀 특별하게 너한테 느껴진 이유가 뭐 같아? 그러면 나도 몰랐던 부분을 질문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내가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저 무의식에 잠겨 있어가지고 인지 못했던 것들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이래서 그 부분을 계속해서 곱씹게 되고 그 곱씹다 보니까 이렇게 후회해야 한다라는 그런 감정, 생각 이런 것들을 자꾸 하게 되는 거구나. 이런 발견이 있죠. 내가 나를 이해하는 데 엄청난 도움을 주거든요. 그래서 자기 공감이 이제 궁금하시다 그러면 전자책 나오면 그걸 보시고 카페에 이제 예시 올려놓은 거 그것도 한번 보시면 요런 식으로 질문을 하고 진행하는 거구나. 그리고 카페 트레이닝 자료 모음 거기에 그 자기 공감에 도움이 되는 질문들 그리고 좋지 않은 공감이란 게 어떤 건지 그거 이제 모아놓은 글도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서 연습하시고 잘 안 되면 이제 저한테 물어보시고 요렇게 막히는데 아까 관념 제거 작업 물어보신 분 있죠. 솔트님처럼 요렇게 관념 제거 작업 해봤는데 이거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 주시고 나는 진짜 지대로 코칭을 좀 받고 싶다. 그러면 이제 원데이 내가 뭐라고 했더라? 원데이 코칭 프로그램 좀 있어 보이나요? 그것도 이제 이용하실 수 있고 풀 코칭 프로그램 그건 뭐냐? 거의 뭐 매일 일주일에 한 4번 정도 줌에서 만나면서 집중적으로 한 달에서 한 6개월 정도 코칭 받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저는 가능하면 그 전자책 보고 유튜브 올라온 영상들, 뭐 블로그에 올린 글들, 카페에 올라온 예시 글들 이제 그런 거 보시면서 마스터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전혀 이 상황을 모르는 내가 뭐 전혀 모른다 이렇게 막 강박적으로 딱 고정적으로 세팅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이제 궁금해서 물어본다. 요런 느낌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이랬겠다 저랬겠다 어땠어? 감정을 물어보는 게 일단 가장 좋고요. 너 그때 되게 속상했겠다. 그때 되게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되게 혼란스러웠겠다. 어땠어? 요런 질문들. 감정이 나오면 감정을 짚어주는 이야기들을 계속 해주는 게 좋아요. 이거는 책을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두희님 그럼에도 피할 자리나 상황은 굳이 만들지 않으시죠? 질문이 좀 이상한데 두희님 마음가짐이면 거의 세상의 모든 자리나 환경 상태에서도 살아남으실 것 같은데 그럼에도 삶에 있어 이런저런 리스크 관리는 하시는 거죠? 이거 저는 뭔가 불편한 사람, 불편한 상황 이런 게 있으면 가능하면 일단 멀리 하려고 해요. 영향을 안 받을 수 있는 상황. 근데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다. 회사예요. 내가 맨날 만나야 돼. 그러면 이제 다른 방법을 찾는 거죠. 근데 저는 가장 먼저 생각하는 건 이게 되게 편하거든요. 그냥 멀리 하는 거. 그래서 제가 친구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개인적인 스타일이에요. 여러분도 이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시간이 엄청나게 들어가거든요. 저는 그 작업보다 우선적으로 그냥 멀리 하는 걸 먼저 선택해요. 멀리할 수 없다? 그러면 이제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서 내가 원하는 것과 상대방이 원하는 걸 다 얻을 수 있는 이제 뭐 내가 원하는 거 얻을 수 없다? 그러면 내 이런 감정을 깔끔하게 없애는 작업 3번째로 그렇게 갑니다.
그래요. 이걸 욕구로 표현을 해보자면 내 욕구를 채울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을 먼저 하고 상대방과 어떤 갈등이 있다 그럼 서로의 욕구를 최대한 채울 수 있는 방법을 진행하고 이게 안 되겠다 싶으면 내 감정을 깔끔하게 없애는 작업이라도 이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요. 솔트님 무시하자로 끝나면 안 될 것 같아요. 원하는 걸 얻는 방향으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은 팁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좋아요. 무시하자로 끝나버리면 내가 원하는 거 얻지 못하고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게 또 건드리거든요. 야 우리 저거 어떻게든 얻어내야 되는 거 아니야? 저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내가 나한테 계속 이렇게 요청을 하거든요. 그래요. 원하는 걸 잘 얻어내셨으면 좋겠네요. 화이팅이요. 이별에 있어서 관념 작업을 적용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별했다. 이별에 있어서 관념 제거 작업이라는 건 나는 그때 이렇게 했어야 해. 혹은 저 사람은 그때 이렇게 했어야 해. 요 생각이 있으면 그 생각을 없애는 작업이거든요. 그러면은 이별에 있어서 관념 작업을 적용한다. 그럼 제가 궁금한 건 이별한 것과 관련해서 내가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에 해당하는 생각이 무엇인지 아니면 그 상대방은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보통 이게 그냥 되게 쉽게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자면 나는 그때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라는 관념이 있으면 자책이 생겨요. 그리고 저 사람은 이렇게 했어야 하는데 라는 관념이 있으면 증오 그리고 이 세상이 이렇게 되었어야 하는데 그러면 분노 이렇게 되거든요. 이 세 가지 감정을 관념 제거 작업으로 깔끔하게 이제 없애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찾고 시도해 보는 거. 그거까지 하는 걸 좋아해요, 저는. 관념 제거 작업으로 내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고 끝. 요거는 약간 반쪽짜리 느낌. 상처가 크게 났는데 진통제만 투여한 느낌. 그 상처는 가만히 둔 느낌이어서 그거는 별로 안 좋아해요. 사귄 기간이 3년 정도 되었는데 결혼했어야 하는데 그때 나는 3년을 사귀었기 때문에 결혼했어야 했어. 요런 관념인 거죠. 자 그러면은 요거 간단하게 한번 해볼까요? 결혼했어야 했어. 그 관념이 절대적인 규칙인지 그거 먼저 생각해 보는 게 좋거든요. 우주가 처음에 탁 태어났을 때 야 3년 동안 사귀면 결혼을 해야 한다라는 규칙이 같이 우주와 만들어졌는지 그렇진 않죠. 절대적인 규칙 같은 건 아니죠. 오케이. 자 그럼 관념이 있으면 어떤 생각들로 이어지고 어떤 감정이 만들어지는지 3년 정도 사귀었기 때문에 결혼했어야 했는데 근데 나는 결혼을 하지 않았어. 그래서 내가 원망스럽다 혹은 후회되고 왜 그랬을까 자책이 든다 이런 감정들이 만들어진다. 자 관념이 있으면 어떻게 흘러가는지 봤죠. 자 관념을 없애고 그 상황을 다시 보는 거예요. 헤어진 상황을. 자 3년 정도 사귀었으면 결혼해야 하는데 라는 관념을 없애요. 그러면 그때 왜 헤어졌지? 아까 한 거 있죠. 왜 헤어졌지? 3년을 사귀었는데 왜 헤어졌지? 이 궁금함이 남거든요. 이쪽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그럼 이제 4번에서 그걸 한번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뒤집어요. 3년 정도 사귀었으면 결혼을 해야 한다. 반대로 뒤집으면 3년을 사귀어도 결혼하지 못할 수 있다. 헤어질 수 있다가 되죠. 왜냐하면 요런 아까 쭉 찾은 이유들. 나는 어땠고 저 사람은 어땠고 상황은 어땠고 이 세 가지 원인. 나, 상대방, 이 세상 쭉 찾아서 그러네. 일어나야 할 일이 일어났네. 권태기가 와버렸네. 그때 헤어졌어야 돼. 왜? 권태기가 왔고 그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우리는 찾지 못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헤어지는 거였어. 이런 느낌. 그러면 3년을 사귀면 헤어지지 말아야 해. 결혼했어야 해. 라는 관념을 없앤 자리에 무슨 생각을 하면 좋을까? 3년 넘게 만나면서도 뭐 권태기가 왔을 때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이제 다음 연애를 준비해 보자.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을 거고. 이거는 멈춰님이 이제 원하는 게 있을 거예요. 이별 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후회가 휩싸이면서 폭풍으로 변해버리는 왜? 그러면 이런 게 있죠. 왜 내가 그 이별에 이렇게까지 데미지를 입는 걸까? 이런 생각을 집어넣으면 궁금하다.
생각을 해보자.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내가 이래서 그 이별에 이렇게까지 데미지를 크게 입었구나. 뭐 이런 나에 대한 발견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원하는 거, 얻고 싶은 거. 다음 연애에서는 뭐 이 사람을 다시 만나고 싶어. 그 부분을 해결할 방법을 같이 찾아서 재회를 하고 싶어. 그럼 재회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기로 가면 되고. 그리고 아니면 다음 연애할 때 어떤 식으로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지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한번 찾아보자. 오케이, 그러면 유튜브든 글이든 뭐든 한번 찾아보자. 두이님한테 한번 물어보자. 뭐 이런 느낌.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걸 최대한 얻고 넘어가자. 첫사랑이었어서 데미지가 그래서 컸나 봐요. 첫사랑이어서 첫사랑이기 때문에 헤어져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관념이 있었는지. 내가 첫사랑의 의미 부여를 굉장히 크게 해서 나는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사랑의 의미 부여를 했기 때문에 문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그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데미지를 조금 크게 받은 것 같네. 이런 발견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요. 또 뭔가 질문이 있었는데. 준님,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사람들이 나이 들어감에 따라 어른이라는 강박과 관념이 생기면서 이런저런 고민들을 만들어서 하는 건 아닐까? 그래서 어떤 관념에 잡아먹히는 것 같기도 한데 두유님 같은 분들이 그런 딱딱함에 윤활유를 부어주는 것 같다고 느껴졌네요. 거의 뭐 시인이시네요. 아주 정확하시네요. 그냥. 그래요. 저는 그냥 그런 이거예요. 그런 관념들이 쌓이면서 고통을 많이 느끼는데 그 사람들이 관념을 없애고 고통을 느끼지 않고 나처럼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행복해지는데 내가 도움이 됐다는 걸 확인했을 때 내가 느끼는 행복감 있죠. 그걸 얻으려고 이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저를 이렇게 약간 딱딱함에 윤활유를 부어주는 그런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조금 민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아요. 오케이. 조리퐁님 아까 뭐 질문해 주신 거 있었던 것 같은데 중간에 있지 않았나요? 여기 있다. 뚜껑이 열렸을 때 자기 공감, 관념 제거 작업을 한다면 뚜껑 열리기 전에는 어떤 상태여야 뚜껑이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질까 궁금해요. 야, 이거 진짜 좋은 질문이다. 와. 뚜껑이 열리기 전에 어떤 마인드가 기본으로 세팅이 돼 있으면 뚜껑 자체가 열리지 않을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는 그거네요. 제 철학의 그 핵심 중에 핵심. 내가 원하는 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 행복감 있죠.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비슷한 맥락의 얘기를 했는데 내 삶이 너무 행복하면 이게 여유가 생기거든요. 마음적으로. 여러분 막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 실험도 있는데 기분이 너무 좋은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뭔가 이 기부를 해달라고 요청했을 때와 뭔가 짜증나 있는 사람들 그 실험군에게 가가지고 기부해달라고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이게 엄청난 차이가 났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원하는 내 모습으로 잘 살고 있다. 그런 행복함. 그리고 행복의 파이프라인들이 굉장히 많아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면 뚜껑이 열릴 가능성이 굉장히 낮겠죠. 그리고 뭔가 그런 자기 공간과 관념 제거 작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어느 정도의 작은 자극에는 데미지도 입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게 되려면 제가 항상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는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게 완전 몸에 배이는 거. 그리고 요렇게 했을 때 문제가 되는 것들이 중간중간에 나오는데 그것들만 걸러주는 현명한 역지사지가 완전히 세팅된 상태. 그 두 가지가 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한 80%는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뭔가 외부에서 생기는 일들이 있죠. 내가 예를 들어서 거절을 잘 못해. 근데 누군가 뭐 요청을 했을 때 이제 거절을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잘 알겠어. 그러면은 이게 걱정이 안 되죠.
다른 사람들과 뭐 어울렸을 때 어떤 식으로 대화를 나눈다거나 사람들과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될지 너무너무 나는 잘 알아. 그리고 그거에 대한 걱정이 전혀 없어. 요렇게 이런 것들 좋은 알고리즘들 있죠. 제가 이제 두잇이 찾은 행복의 비밀들 그 챕터에서 요 얘기를 할 거거든요. 뭐야? 요 부분 있죠. 두잇이 찾아낸 비밀. 요게 그 알고리즘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요럴 땐 요렇게 하는 게 나에게 좋더라.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했으면 좋겠어. 어떻게 하면 그게 잘 이루어지더라. 뭐 요럴 때 요렇게 거절을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가? 누군가가 배려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배려를 하는 게 나에게 가장 좋은가? 누군가가 나에게 너무 과하게 배려를 해.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은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이 수많은 그 비밀들 제가 25년 동안 쌓아온 것들이 저 챕터에서 이제 쫙 나올 건데 그것들이 싹 세팅이 다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인제 걱정이 없어지거든요. 살아가는 거 자체가 굉장히 좀 쉬워지고 쉽게 느껴지는 거죠. 요럴 때 요렇게 하면 되니까. 와 이 후원 되게 오랜만이다. 아 멈춰님 1,000원 후원 감사합니다. 나 이거 그 리액션 어떻게 하기로 했더라? 까먹었네. 담배 멈춰님 슈퍼채팅 1,000원 뭐 이렇게 하기로 감사합니다. 했었나? 요렇게 하기로 했었나? 이게 되게 어색하네. 오랜만이어서 아무튼 감사합니다. 전자책이 지금 1편밖에 안 나왔어요. 1편. 1편밖에 안 나와서 네이버에 포앱으로 검색하시면은 그 스토어가 나오거든요. 거기서 구매하실 수 있고 제가 링크를 찍어드리자면 어떻게 하면 되더라? 링크를 제가 저장을 안 해놨네요. 포앱을 치면 뭐 많이 나와요. 카페도 나오고 플레이스도 나오고 이거 보기만 해도 너무 환상적이다. 어떻게 하더라? 이렇게 그래요. 코끼리 푸가 뭐죠? 코끼리 푸. 아무튼 저 뭔 얘기하고 있었지? 갑자기 저 후원이 나와가지고 끊겼네. 나 뭐 얘기하고 있었는지 까먹었다. 죄송합니다. 그런 알고리즘들이 쫙 쌓여 있으면 이제 그런 거죠. 내가 수학과 관련된 문제는 이제 다 풀 수 있어. 그렇게 되면 수학 문제 뭐가 오든 걱정이 없잖아요. 그거랑 이제 똑같아지면서 그런 여유가 쫙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되게 어릴 때 쓰던 방법인데 이게 완전한 방법은 아니거든요. 근데 뭔 사정이 있겠지 이러고 넘어가는 것도 되게 좋아요. 이게 되게 간단한데 엄청 좋거든요. 리액션 그거 금지됐어요. 그거 와이프 전용. 와이프가 너무 귀여워서 그거는 자기만 봐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거는 불가해졌어요. 그거 말고 컨펌 받은 게 있었는데 요거는 괜찮음 해가지고 괜찮다고 한 게 있었는데 까먹었다. 와이프한테 물어볼게요. 뭐 어떻게 하기로 했었는지. 그 마지막 인사였는데 아무튼 그거는 너무 귀여워서 금지됐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멈춰님 후원 감사드리고 자, 아무튼 그런 알고리즘들이 싹 세팅이 되면 삶이 쉬워진다. 그렇게 되면 뚜껑 열릴 일이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뚜껑 열렸을 일들을 숭숭숭숭 그냥 넘기게 된다는 거예요. 저거에 내가 반응하는 게 나에게 좋지 않다라는 그 확신. 저런 사람들의 어떤 자극이 있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 게 좋은지 그게 이제 알고리즘으로 쫙 쌓여 있잖아요. 그게 진짜 삶에 녹여낼 정도로 연습도 하고 그래서 무의식에 장착이 돼버리면 이제 그런 게 그래 전달이 됐나요? 횡설수설 했네 또. 그래요. 또 뭔가 안 읽은 게 있는 것 같은데. 자세가 좀 이상하네요. 이 일을 떠넘기는 건 잘못된 거야 라는 관념이 있을 때 관념을 없애려면 어떤 생각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이 일을 떠넘기는 건 잘못된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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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일을 떠넘기는 건 잘못된 거야.
누가 일을 떠넘겼어. 일을 떠넘기는 거 잘못된 거야. 관념이 이거 좋다. 좋아요, 좋아요. 와, 이거 너무 좋은 케이스다. 보세요. 일을 떠넘기는 건 일을 떠넘겨선 안 돼. 요거겠죠. 관념이. 그러니까 관념은 이렇게 해야 해. 이렇게 하면 안 돼. 요걸로 끝나는 생각을 찾으시면 돼요. 이것도 정확하게 찾으신 거고 잘못된 거야. 일을 떠넘겨선 안 돼. 자, 요걸로 가볼게요. 자, 일을 떠넘겨선 안 된다. 이게 우주가 딱 만들어졌을 때 같이 만들어진 규칙인가?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뭐 어떤 사정이 너무 급박한 상황이 있다거나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다거나 상황이 있다거나 뭐 그러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 패스. 자, 이 관념이 있으면 어떤 생각이 이어지고 어떤 감정이 만들어지는가. 자, 일을 떠넘겨서는 안 돼. 근데 저 새끼는 일을 떠넘겼어. 요때 뚜껑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게 좋아요. 더 쏟아내는 게 좋아요. 욕이 나오면 욕을 하셔도 괜찮아요. 떠넘겼어. 그렇기 때문에 저놈은 나쁜 놈이야. 저 사람에 대한 어떤 증오와 분노와 뭐야 아무튼 뭐 그런 느낌이죠. 그런 감정들이 만들어지죠. 자, 그러면 이 관념이 있을 때 이런 생각들이 이어지는데 관념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저 사람은 일을 떠넘겨선 안 돼라는 관념이 없어요. 저 사람은 왜 자기가 하기로 한 일인데 저 사람한테 저렇게 부탁을 했을까? 궁금한 거예요. 왜 그랬지? 이유들이 정말로. 자, 요게 됐어요. 그러면 네 번째. 이 뒤집어 보는 거예요. 일을 떠넘겨선 안 돼. 저 사람은 일을 떠넘길 수밖에 없었어. 왜냐하면 이거 상상하는 거예요. 진실을 찾으면 더 좋은데 진실을 물어볼 수 없는 상황이면 그냥 상상하는 것도 괜찮거든요. 뭐가 있을까요? 떠넘겼어. 진짜 급박한 뭔 일이 있는데 이거 처리 안 하면 진짜 난리 나가지고 요거를 좀 해달라? 이렇게 요청한 걸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이 사람을 용서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작업이 아니에요 이거. 그렇게 착각해서 내가 왜 굳이 이해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개념 아니에요. 자, 그랬을 수도 있을 거고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뭐 떠오르는 거 있으세요? 누군가가 일을 이 사람한테 떠넘겼어. 왜 떠넘겼을까? 이 사람이 뭔가 이 사람한테 예전에 부탁을 한 게 있는 거야. 이거 좀 해달라고. 그리고 다음번에 너가 그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해줄게. 그래서 이 사람한테 이야기를 한 거 아닐까? 그 앞뒤 배경을 내가 몰라가지고 떠넘겼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걸 수도 있겠다.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아무튼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쫙 이래서 이랬을 수도 있겠다. 저래서 저랬을 수도 있겠다. 쭉 찾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여기까지 되면 이래서 이랬을 수도 있겠네. 요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러면 4번까지 하면 일단 내 마음에 있는 그 증오와 분노 이런 감정들이 거의 없어지거든요. 그럼 평온함을 싹 채운 다음에 5번. 이 관념을 없앤 자리에 어떤 다른 생각을 하면 좋을까? 자, 저 사람은 일을 떠넘겨서는 안 돼. 없앴어요. 저런 식으로 이게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거든요. 지금 저런 식으로 누군가가 자기의 일을 부탁했을 때 어떻게 거절하면 좋을까? 나에게 닥쳤을 때 어떻게 거절하면 좋을까? 요 생각을 해서 그걸 준비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러면 내가 이런 부탁을 받았을 때 잘 거절할 수 있다. 거절하는 능력을 얻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군가에게 이 일을 떠넘겼다라는 사건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얻은 거죠. 한 단계 성장하게 된 거잖아요. 요렇게 되면 이 사람이 이제 고마워지거든요. 이 사람이 없었으면 내가 이걸 얻지 못했을 테니까. 그럼 이제 또 다른 것도 상상해 보자면 어떻게 되면 좋았을까? 어떻게 되면 좋을까? 이 사람이 자기의 일을 누군가에게 떠넘기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조직적으로. 그러면 사장님한테 이걸 요청하자. 아니면 사람들에게 이런 공감대를 만들어서 뭐 이런 일이 아예 일어날 수 없게 시스템을 만들어버리자. 만들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보자. 사장님에게 요청한다던가, 뭐 위에 사람한테 요청한다던가, 그 뭐 PPT를 만들어. 요런 일이 있으면 그 팀원들의 퍼포먼스가 떨어져서 우리 조직이 안 좋다. 이거를 싹 만들어가지고 내가 PPT를 한번 해보자. 요렇게 갈 수도 있고 원하는 게 다 다르게 나와요. 그렇게 되면 그래 좋았어. 그럼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 아까 뭐 PPT 뭐 그런 얘기도 나왔는데 만약에 나에게 이런 부탁을 했을 때 잘 거절하고 싶다. 연습을 해보자. 멘트를 짜고 준비하고 그걸 육성으로 롤플레잉 하듯이 몇 번 연습을 해보자. 오케이. 이렇게 되면 이제 끝. 됐나요? 아 나한테 떠넘긴 건가? 아 나한테 떠넘겼어. 그러면 뭐 요런 식으로 준비를 할 수 있겠죠. 내가 원하는 건 이 사람이 해야 할 일을 내가 하지 않는 거잖아요. 이 결과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걸 준비해 보자.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걸 얻는 거기까지 가는 걸 저는 좋아해요. 됐나요? 어떤가요? 괜찮나요? 마이크가 꺼져 있었네. 네, 요거 좀 체크하느라 이게 자꾸 제가 이걸 누르다가 뒤에 만져가지고. 네, 이제 나오죠? 그래요. 제대로였나요? 밀도가 있었나요? 오케이. 그리고 관념 제거 작업은 요렇게 여러분한테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 건지 맛을 보여드릴 수 있어가지고 좀 좋은 것 같네요. 방송에서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영상으로도 좀 많이 만들면 좋겠네요. 좋아요. 이게 자기 공간 같은 경우는 이게 상담하듯이 진행을 해야 돼가지고 이게 예를 들기가 좀 어려운데 관념 제거 작업은 좀 쉽네. 방송에서 이제 많이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좋아요. 이게 내 안에 자 자기 공간과 관념 제거 작업의 핵심 목표가 무엇이냐? 내 안에 만들어진 그 역동적인 감정을 깔끔하게 없애고 평온함으로 채운다. 플러스 내가 원하는 걸 얻는 다음 단계로 부드럽게 넘어가기 위함. 그게 두 가지가 핵심 목표거든요. 좋아요. 또 질문 답을 안 한 거 뭐 없나요? 35분이네요. 오늘 너무 신나게 얘기를 했나 본데. 목이 아픈데. 쎄. 원투. 체크. 여기 뭐 있다. 제가 안 읽은 게 있었어요. 중간에 준님이 상대방이 타인에게 데미지를 주려고 하는 의도가 보이는 행동. 네가 아무리 뭐 해봐라 내가 행동에서 상대방이 나에게 데미지를 주려고 의도적으로 어떤 행동을 해요. 그때 네가 아무리 그래봐라 내가 뚫리나 이렇게 마인드를 갖는 건 어떤가요?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건 좀 상황에 따라 달라가지고 그런 마인드로 그렇게 대응하는 게 필요한 상황도 있고 그게 아니라 진짜 직접적으로 이 갈등을 푸는 그런 시도를 하는 게 더 좋은 상황도 있고 하거든요. 이 케이스마다 달라가지고 저는 보통은 이 사람을 이제 멀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경우가 사실 거의 없긴 한데 멀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있죠. 그게 이제 뻔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인과관계적으로 봤을 때 점쟁이처럼 미래를 예언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나에게 했을 때 이 사람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지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게 되고 그게 어떤 행동으로 이어지고 그것들이 어떻게 이 사람을 나락으로 보낼지 그게 이제 뻔히 보이니까 좀 웃기다 이런 느낌?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저러고 있는구나 이런 느낌? 그런 마인드도 괜찮고 근데 가능하면 베스트는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
그걸 저는 제일 좋아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데미지를 나에게 주려고 해요. 이거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건지 뭔가를 제가 이런 얘기 저번 시간에도 했었죠. 역동적인 감정을 표출하는 그 막 뭐 화를 낸다거나 이런 식으로 나도 뭐 공격하려고 한다거나 그런 행동들을 사실 자세히 보면 나 이런 걸 원하는데 그게 안 돼서 너무 힘들다. 나 이런 걸 얻고 싶어라는 그 간절한 호소로 들을 수 있거든요. 번역을 하면. 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내가 일단 접근을 해서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이거 어차피 또 CSC로 갈등 해결하기 그 얘기인데 그 접근해 가지고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내가 납득되는 게 있으면 뭐 그거에 대한 뭐 공감의 말을 건네면서 이야기를 쫙 쏟아내게 하고 그 이야기가 공유가 되면 내 이야기를 한번 또 공유를 하고 그럼 서로 공유가 되잖아요. 요렇게 되면 뭔가 이게 급반전되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 서로 몰랐던 정보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이거를 언어를 100% 활용을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만약에 나를 공격하는 방향으로 공격하는 방식으로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런 걸 원하는데 그게 안 돼서 이런 감정들을 느끼고 있어 라고 나한테 이야기를 했다면 내 반응이 완전히 달라졌을 거거든요. 이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걸 얻는 게 훨씬 쉬웠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350만 년 동안 발달한 그 1번 뇌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에 좀 익숙해져 있거든요. 그 2번 뇌가 지금 6천 년밖에 만들어진 지 6천 년밖에 안 돼 가지고 발달이 좀 덜 되다 보니까 1번 뇌에 장악당하는 경우가 많아서 언어를 지금 잘 활용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 얘기하려고 한 거지?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걸 저는 제일 좋아한다. 갈등이 생겼을 때. 근데 그게 안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 다른 이제 차선들을 찾아봐야 되는데 그런 생각도 좋고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될지 자기가 스스로를 이제 망가뜨리는 자멸하는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다라는 걸 내가 알고 있으면 그 이제 뒤를 이렇게 쭉 어떻게 될지가 보이니까 그거를 좀 데미지 없이 받아들이는 게 조금 쉬워지거든요. 번역기 돌려보니까 나에게 충성을 다해라. 내가 욕하는 다른 사람 너도 싫어해라. 이런 마음이더라고요. 전 직장 상사 새끼. 아, 그거는 번역이 덜 됐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 밑에 다른 욕구가 있어요. 그 밑에 있는 욕구를 느끼면 이제 그 분노가 아니라 연민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지금 준님은 이미 뚜껑이 열려 있기 때문에 뚜껑 닫는 작업을 먼저 해야 이게 돼요. 그래서 지금 뭐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서. 그래요. 그 주님도 나름대로 방법을 이제 찾아서 이 사람과 멀리하는 그 방법을 선택해서 이제 멀어졌는데 지금 이제 그게 있겠죠. 계속 약간 트라우마처럼 만들어졌을 거예요. 이런 비슷한 사람을 만나면 그때 이런 식으로 대처를 했는데 나는 뭔가 다른 방식으로 대처를 하고 싶어. 어떻게 해야 하지? 이걸 계속해서 내가 나한테 물어볼 거거든요. 야, 우리 이거 준비해야 되지 않아? 그런 사람 또 만나면 어떡해? 그래서 이제 계속 그게 영향을 받는 상태이신 것 같네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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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죠. 이 얘기가 지금 뭐 주님한테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그 저 깊은 곳에 있는 알맹이를 살짝 보자면, 나에게 충성을 다해라. 라는 걸 또 번역을 해보자면, 난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그리고 다른 사람도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했으면 좋겠어. 이걸 또 번역할 수 있거든요. 내 주위에 있는 세상, 뭐 내 가족부터 시작해서 일부터 시작해서 뭐가 내 마음대로 하나도 안 되고 있다. 그래서 나는 너무 그 부분이 너무 고통스럽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너무 답답하고 미칠 것 같아. 요렇게 번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주님이 지금 제 말이 귀에 안 들어올 텐데 뚜껑이 열려가지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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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무튼 뭐 이제 저 안에 있는 그런 욕구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생각해낸 최선이다.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이루어지고 저 다른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본인이 고민해서 떠올린 최고의 방법이 그냥 나에게 충성을 다해라. 이렇게 뭐 강요하고 명령하고 압박하는 그런 방법밖에 떠올리지 못했다. 약간 이런 느낌? 이제 그런 걸 이해했으니까 내가 참아야지가 아니에요. 그 방향으로 가면 안 돼요. 번역을 해본다면 내가 욕하는 다른 사람 너도 싫어해라. 자, 요거를 번역을 해본다면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안 좋은 행동들을 했어. 내가 싫어하는 그런 행동들을 했어. 내가 얼마나 그때 고통스러웠는지 너가 좀 알아줄 수 없을까? 약간 이런 호소로 해석을 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좀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 번역하는 게. 이거 팁을 좀 드리자면, 이게 팁도 좀 어려운데, 팁이라고 하기에는 스킬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건데, 역동적인 감정을 표출하는 사람이 딱 있으면 그 사람이 울면서 나는 이걸 원하는데 안 돼서 너무 슬퍼요라고 울면서 호소하는 모습을 상상하는 거. 이것도 좀 어렵기는 해요. 그래요. 그렇게 하면 내 마음이 좀 편해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난 이 사람이랑 그렇게 이해를 했어. 그래서 마음이 편해졌어. 근데 이 사람과 가까이 지내고 싶지는 않아. 그러면 이제 내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뭔가 방법을 찾는 거죠. 회사에 이 사람과 멀리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한다던가, 그게 안 되는 상황이라면 뭐 다른 방법을 찾아본다던가, 그 방법들이 다 안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이제 뭐 내가 퇴사를 해서 멀어진다던가, 이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그런 느낌이죠. 그래요. 조리풍님 사람도 지워졌네. 그래요. 내가 자멸하는 방식이다라는 걸 알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어요, 사실. 이게 내가 찾은 최선인 거예요. 모든 사람의 말과 행동은 이렇게 하면 내가 행복해지겠지라는 판단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돼. 그걸 잘 몰라. 메커니즘을 잘 몰라. 어떤 알고리즘이 좋은지를 모르면 자기가 떠올린 최선을 그냥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니다. 이 얘기는 안 할게요. 감정전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거예요. 근데 이렇게 번역을 해서 들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원하는 걸 생각해 보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의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전이가 되는 것 같아서 너무 괴로워. 가까이 있고 싶지 않아. 오케이. 가까이 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원하는 거 얻으러 떠나는 거예요. 그래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내가 영향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때 느낀 거북함이 있었어요. 그래요. 그래서 준님도 내 행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 이 상황에. 그래서 그걸 떠올리고 최선의 방법, 내가 떠올린 최선의 방법을 실행을 한 거죠. 그래요. 상대방이 호소하는 목록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안 돼서 힘들어요라고 하는 말을 듣고 지웠어요.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상대방이 호소하는 목록. 호소하는 목록. 약간 요런 느낌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보시면 저 사람이 무슨 호소를 하는지 잘 모르겠다. 요걸 보시면 돼요. 너무 크네. 요것도 카페에 트레이닝 도구? 뭐지? 아무튼 거기에 있거든요. 욕구 목록이에요. 모든 사람이 역동적인 감정, 이 역동적인 감정을 느끼는 이유는 이 어떤 욕구가 침해당해서 결핍돼서 저 감정을 느끼는 거거든요. 굉장히 단순해요. 복잡할 거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러면 이런 역동적인 감정을 누가 표출하고 있다. 그러면 어떤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서 저 사람은
저렇게 감정을 표출하고 있는 걸까? 여기서 찾으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율성. 내가 뭐 어떤 대학교에 뭐가 있을까? 뭐 식품 영양학과를 가고 싶어요. 그거에 대한 공부를 하고 싶어. 근데 부모님이 부모님이 공대를 가래.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자,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그 엄마 아빠에 대한 분노와 증오를 표출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자, 그러면 어떻게 표출할까요? 아, 이거 얘를 반대로 가야 되는구나. 아씨, 이렇게 가면 안 되네. 누군가가 요즘 최근에 뭐 화내는 거 없나? 기사에 올라온 거 없어요? 누가 화내는 거? 뭐 때문에 화를 냈다? 최근에 내가 화내는 걸 뭐 본 게 있나? 기사를 한번 찾아볼까? 아, 그런 사례가 있으면 좋은데. 사건 사고 뭐 없나요? 뭐 형제가 싸웠다로 갈까? 형제가 싸웠다. 형제가 싸웠는데 얘가 안 떠올라서 이거 흐름 뚝 끊겼네. 좀 아쉽다. 그냥 그걸로 가볼게요. 어떤 고등학교 고3 남자아이가 부모에게 승질을 내고 있어요.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고 라고 화를 냈다. 정치 이야기는 안 돼요. 정치 이야기는 위험하기 때문에 금지입니다. 그 화를 냈어. 막 엄마 아빠한테 울면서 왜 내가 하고 싶은 걸 못하게 하냐 막 소리를 질러요. 왜 엄마 아빠가 공대 되게 더 단순하게 얘기해야 돼. 더 말도 안 되게 화를 내거든요. 나는 거기가 가고 싶다. 식품영양학과를 가고 싶다. 왜 공대를 가라고 하냐. 진짜 지긋지긋하다. 막 이제 엄마 아빠를 공격해. 내가 여태까지 엄마 아빠 하라는 거 다 한 것 같은데 왜 이것까지 전부 다 엄마 아빠가 하라는 거 하냐. 울면서 소리를 막 지르고 있어요. 자, 그러면 감정부터 한번 볼까요?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가? 뭔가 약간 억울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못해서 억울하고 분노, 우라가 치미는 약간 그런 감정들이 좀 느껴지죠. 그리고 절망스러워. 내가 여태까지 엄마 아빠가 하라는 걸 다 했는데 이것마저도 못하게 하냐. 너무 절망스럽고 좌절스러워. 그리고 그 쌓였던 분노가 폭발했죠. 분해, 화가 나. 자, 그러면은 이 학생이 지금 이 표출하고 있는 방식을 번역을 하는 거예요. 울면서 내가 이런 걸 원하는데 안 돼서 난 너무 어떻다 라고 이야기하는 걸까? 상상을 해보는 거죠. 자, 여기서 찾아보자면 요거죠. 내 시간과 에너지를, 나의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못한다. 내가 원하는 걸 내가 선택하지 못한다라는 이 자율성이 침해되어서 저렇게 고통스러워하는구나. 그러니까 아이의 이야기를 번역을 해보자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걸 주도적으로 선택하고 싶다. 엄마 아빠가 원하는 게 아니라 제가 원하는 걸 선택해서 그거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싶고 그 음식과 관련된 많은 지식들을 쌓고 싶고 그래서 나는 이런 비전이 있어서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식품영양학과를 가고 싶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내 마음이 어떤지 들어주지 않고 엄마 아빠가 원하는 걸 그냥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느낌이 들어서 전 너무 절망스럽고 좌절스럽고 너무 슬퍼요. 요렇게 번역을 해서 들을 수 있다. 흐름이 끊겨가지고 약간 흥이 안 나네요. 그래요. 준님 본인이 뭘 원하는지 구체적으로 명명백백하게 말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어떤 걸 호소하고 있다는 걸 알겠는데 명백하게 잡히지 않는 느낌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사실 지금 불가능해요.
우리는 언어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교육을 제대로 받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100% 풀어서 이야기하는 게 불가능하다. 그리고 구구절절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구린 것이다라는 관념이 있거든요. 그리고 말을 많이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관념. 그러다 보니까 앞뒤 뚝뚝 자르고 이야기하는 거. 요렇게 언어를 사용하는 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익숙한 걸 버리고 사람들이 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너무 좋겠죠, 그러면. 그러면 정말 좋겠죠. 마음도 감정도 잘 전달되고 참 좋을 텐데 그게 당장은 좀 힘들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 거고 이런 활동을 어떻게 하는 건지 잘 아는 분들이 코치로 이제 활동을 또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그래요. 욕구를 생각하면 쉽다. 어떤 욕구가 좌절되어서 저런 감정을 느끼고 있는 거구나. 제가 지금 이 욕구가 좌절돼서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어요. 알아주세요. 라는 걸 저렇게 표현하는 것 뿐이구나. 이거 화내는 사람들한테 적용시켜 보시면 좀 연습도 많이 되고 재밌어요. 화내는 사람이 주변에 이제 잘 없다. 그러면 고민 카페, 고민이 담겨 있는 거, 지식인 그런 고민 글들을 보면서 이 사람은 어떤 이야기를 지금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거구나. 이런 속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걸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 뿐이구나. 이렇게 연습할 수 있거든요. 연습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요. 오케이. 좋아요. 12시가 다 돼서 이제 집에 갈 준비를 하면서 어떻게 했더라? 갈 준비하면서 마지막에 요거를 탁 키고 노래 큐! 어딨지? 맞아. 이거 제가 소리를 줄여놔가지고 원래는 어떤 소리 크기였냐면 들리세요? 나오고 있구나. 제 목소리랑 약간 이게 잘 맞나? 혹시 목소리랑 잘 안 맞으면 얘기해주세요. 좋아요. 오늘 뭐야 이거 채팅창을 다 꺼버렸나? 어디 갔지? 꺼버렸구나. 잠시만요. 느끼한 멘트로 마무리 못하겠어요. 그냥 상큼하게 갈게요. 그래. 박쿵님 어서오세요. 집에 갈 때 되니까 오셨네요. 토요일 10시에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매주 수요일 토요일 오후 10시에 방송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요. 오늘 조리퐁님 오늘 질문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요. 조리퐁님 행복해지는데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많이 해주시면 좋죠. 그래요. 너무 좋은 질문들, 약간 좀 새로운 질문들 오늘 또 많이 나와가지고 제가 되게 요즘에 한참 꽂혀있는 그 얘기가 또 누군가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좋아요. 오늘 또 신나게 얘기해가지고 목이 좀 맛이 갔는데 오늘 또 제가 또 지각을 했죠. 토요일에 절대 지각하지 않겠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제가 약속을 진짜 1년에 손에 꼽게 하거든요. 약속을 하는 걸 굉장히 위험하게 생각하고 좀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항상 뭐 약속을 해도 안 될 수도 있다. 뭐 약간 특이사항이 생기면 이야기를 하겠다. 뭐 이런 전제를 달고 약속을 하는데 토요일 오후 10시에는 반드시 10시 전에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와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멈춰님 후원 감사합니다. 후원 너무 오랜만이어가지고 놀래가지고 리액션을 어떻게 해야 될지 까먹었네요. 연습 한번 해볼까요? 요렇게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요. 덕분에 연습도 한번 하게 되고 좋네요. 요즘 날씨가 좋아서 기분이 좋아요. 요즘 한참 좋은데 저는 그 꽃가루가 날려가지고 꽃가루 겨울에서 이제 따뜻해지고 꽃가루 날리기 전 저는 그때를 가장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좋아하던 그 시간이 이제 흘러가서
그래요. 전 춥지만 않으면 사실 좋아서 추위를 좀 많이 타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저도 굉장히 따뜻해져서 좋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제 메시지들 가져가셔서 행복해지는데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고 토요일 날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카페에 두잇의 행복 수업이란 무엇인가 그 글을 이제 올리면서 두잇이 찾은 행복의 비밀 작은 성취 파이프 마케팅 작업도 좀 시작하고 블로그랑 인스타에 글도 좀 올리고 그렇게 여러 가지 채널에서 여러분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의 행복에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이야기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날 만나. 노래 나오고 있나요? 노래 꺼졌나? 노래 창이 없어졌어요. 잠깐만요. 이거 어디 간 거야? 아니, 잠깐만 다시 킬게요. 여기서구나. 화면을 하도 까맣게 해놔가지고 안 보였어요. 그래요, 여러분. 토요일까지 행복하게 지내시고 솔트님 감사합니다. 네, 용민님 감사합니다. 준님도 감사하고요. 조리퐁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이 감사드리고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갈게요. 편안한 밤 되시고 토요일까지 행복하게 지내시고 고민도 많이 하시고 이런저런 좋은 발견이 많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토요일날 뵐게요. 갈게요.